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은 제자리일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답답함 느껴본 적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네,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좌절스러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 뭘까 한번 깊이 파헤쳐보고 더 똑똑하게 공부하는 실마리 같이 찾아보는 딥다이브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 학습 시간이랑 성과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거든요. 비효율적인 학습 습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인지적인 착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대안 전략들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실 그 학습 정체기, 그 원인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구체적인 방법들, 그걸 찾는 데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과서를 그냥 눈으로 여러 번 스크롤 아니면 형광펜으로 예쁘게 줄만 긋는 거요. 이게 반복되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그렇게 지적하는데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친숙함을 이해나 숙달로 오해하는 아주 전형적인 경우죠. 인지적 함정이에요. 우리 뇌는요,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보다 이걸 적극적으로 꺼내서 쓰려고 애쓸 때, 그때 훨씬 더 깊이 각인시키거든요. 자료들 보면 이런 수동적인 반복 읽기, 이게 실제 학습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게다가 순공 시간 있잖아요. 진짜 집중해서 뇌를 막 활발하게 굴린 시간.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 강의 듣는 시간이나 그냥 숙제 베껴 쓰는 시간 같은 건 진정한 의미의 학습 시간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외부 지시에 따라서 그냥 하는 활동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막 머리 쓰는 활동은 질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진짜. 그럼 비효율에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는 게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 회상, 영어로는 액티브 리콜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책이나 노트를 딱 덮고 방금 본 내용을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답해보거나 아니면 그 개념을 내 말로 직접 설명해보는 거예요. 정보를 단순히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꺼내는 행위, 그 자체가 기억신경 회로를 훨씬 강력하게 자극하고 강화시킨다는 거죠. 약간 운동으로 근육 단련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꺼내는 연습이라, 그거 흥미롭네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그냥 여러 번 읽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한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간이 더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이 장기적인 기억 효과나 이해도를 생각하면 능동적 회상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에 간헐적 반복, 즉 스페이스 리피티션을 결합하면 효과는 정말 극대화됩니다. 벼락치기처럼 한 번에 막 몰아서 외운 정보는 아시겠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진짜 시험 끝나면 머리가 하얘지죠. 네, 그렇죠. 근데 며칠 또 몇 주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좀 잊어버릴 만할 때 그때 다시 꺼내보면 기억이 훨씬 오래 지속돼요. 자료에 따르면요. 약간 잊었다가 다시 기억해내는 그 과정, 그게 기억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습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셈이죠. 그 지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와,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잊을만 할 때 다시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결국 이런 전략들을 제대로 쓰려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능력이 중요하겠어요. 그쵸?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메타인지, 메타커그니션 능력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학습 과정을 한 단계 위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통제하는 능력이죠. 내가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학습 전략이 나한테 잘 맞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뭘 모를까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거나 공부한 후에는 배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거나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보는 활동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스스로의 학습을 진단하는 의사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인지적인 전략 말고도 자료에서 의외로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기본적인 복지 문제인데요. 특히 잠이요. 네,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정말로요. 특히 수면의 중요성.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요. 우리 뇌는 낮 동안 학습한 정보들을 뭐랄까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걸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아주 놀라운 작업을 수행하거든요. 여러 연구 결과들이 그걸 보여줘요.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기억 통합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애써 공부한 내용이 그냥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잠 줄여서 공부하는 건 마치 10시에 만든 파일을 저장 안 하고 컴퓨터 그냥 꺼버리는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와, 저장 버튼. 네. 집중력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적 향상의 열쇠는 무작정 열심히, 이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달려 있다. 네, 이거였고요. 수동적으로 그냥 읽거나 밑줄만 긋는 거, 여기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꺼내보는 능동적 회상, 이걸 시도해보고 벼락치기 대신에 간헐적 반복으로 꾸준히 복습하고 또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계속 점검하는 메타인지 이걸 키우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수다.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중에 딱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당신의 학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쩌면 공부 내용의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대하는 당신의 그 익숙한 접근 방식, 그건 아닐까요? 오늘 당장 바꿔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학습 습관 하나, 그게 무엇일지 이 딥다이브가 끝난 후에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